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합니다. 부산 지역 각 정당의 총선 전략 짚어봅니다. 현역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중구 영도 지역구의 경우 여야 모두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중구 영도 지역 출마 예상자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부 과제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4개 정부 부처로부터 보조금 수십억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편의를 봐준 공무원의 처와 자녀도 채용 특혜를 받았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명지소각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해 운영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는 제한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부산 지역에서도 많은 야당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체제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여당은 아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4.10 총선 예비 등록일이 12일 시작되면서 각 정당별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현역 의원을 비롯해 15개 선거구의 지역위원장은 물론 많은 정치 신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박람회 유치 실패에도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과 북항 재개발 등 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심각한 문제인 청년 유출로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9개의 의석을 부산 갈매기 남매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식과 부모가 함께 어우러 살아갈 수 있는 정주하는 부산의 내일을 정의당 부산시당도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정권 심판과 양당 정치 폐해 종식을 기치로 내걸고 무상 대중교통과 돌봄 정책 서비스 구축 등의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그러나 부산 지역 18개 선거구 가운데 중영도 단 한 곳에만 예비후보를 등록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진보 성향 정당과 선거연합 정당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선거연합 정당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치 구조를 확실하게 바꿔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각 지금 흩어져 있는 진보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진보당 부산시당도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연제구를 비롯해 부산 진구 갑과 남구 을, 사하구 갑, 사상구 등 5곳에 예비후보를 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검찰개혁과 지방소멸 대응 등을 내세우며 민주, 진보, 신야권연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총선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연대로 통큰 단결로 국민이 승리하는 총선을 만들겠습니다. 낡은 거대 양당 체계를 넘어 민주와 진보가 함께 경쟁하는 새로운 정치를 꽃 피워내겠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측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삼선의 해운대갑 하태경 의원의 서울 종로 출마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사하구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마다 예비 후보들이 선거 전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역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중구 영도 지역구의 경우 여야 모두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선거 레이더는 중구 영도 지역으로 가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와 사생활 논란으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된 중구 영도구 지역.
부산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인구 14만 5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영도 지역은 조선업과 해양 관련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자 북한 재개발 대상 지역이고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다수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 쇠퇴가 심화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지난 7일 공식 사의를 표명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육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지지자들의 권유 속에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4선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지역에서 입지가 두터운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도 후보군입니다. 영도구에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선거사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재균 전 의원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중구 영도구 지역구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비호 전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장이 사전 후기 채비에 나섭니다. 영도가 고향인 김의성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인구 소멸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박영미 지역위원장도 지난 총선 출마에 이어 재도전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전 영도경찰서장도 민주당 영입 후보로 거론되며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대표가 중구 영도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중구청장 선거에 도전했던 윤정훈 전 중구의회 의원이 무소속으로 내년 총선에 도전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자천, 타천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는 중구 영도구 지역. 경선부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음식이 있죠. 바로 김치인데요. 겨울에 다가오는 이맘때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그곤 합니다. 이 김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해왔는지 이나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저는 앞치마와 고무장갑까지 완전 중무장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할 수 없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인데요. 김장 전에 언제부터 김장이 시작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충북 보은 법주사 마당엔 깊이가 무려 2m 25cm나 되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묻혀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승려 3천여 명이 김치독으로 사용했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당시에도 대량으로 김치를 담가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장에 대한 최초 기록은 고려시대 학자 이규보 선생이 쓴 시 가포유경에 나옵니다. 순물을 장에 넣으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소금에 절여 겨울에 대비하네. 겨울이 오기 전 장아찌와 김치를 만들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장이 오랜 역사를 가졌기에 그 변화도 큽니다. 대표적인 예로 과거엔 김치를 김장독에 넣고 땅에 묻었지만 아파트가 보급된 지금은 김치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또 냉장고가 생기면서 과거보단 김치를 덜 짜게 담그고 김치 위에 물을 부어 공기를 차단하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김치를 담그고 난 다음에 3, 4일 뒤에 물을 반드시 부었어요. 소금물이나 젓갈물이나 부잣집은 고기 국물 같은 걸 부었어요. 국물을 부어서 유산균이 많아지도록 도와주는 작용도 하고 또 맛성분이 잘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국물을 꼭 부었어요. 국물을 많이 부어놓으면 위에가 공기에 노출이 덜 되기 때문에 골마지도 안 생기고 했거든요. 이제 냉장도 발달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국물을 넣어서 만드는 문화는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북한 쪽에만 남아있고. 김장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세대를 걸쳐 내려오면서 이웃 간 나눔을 실천하고 공동체 연대감 등을 형성했다는 이유인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속재료를 만드는 것까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인 배추를 파는 업체를 이용하거나 김치를 사서 먹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래도 부녀회나 각종 단체에서 함께 김장하고 김치를 나누는 문화는 여전합니다. 잡아. 그리고 여 밑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있어. 이런 단체 김장 행사는 지난해 전북에서만 공식적으로는 23개 열렸습니다. 특히 김장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김치 나눔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야에서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김치를 담아서 이렇게 노인들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담기도 힘들고 노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 이렇게 다 나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드립니다. 한 민족을 대표하는 문화 김장. 시대에 맞춰 변화하며 우리의 소중한 풍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청년 고용과 정부 과제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4개 정부 부처로부터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법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업체 대표 30대 A씨와 60대 회장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과제사업 수요기관으로 참여한 담당 공무원의 처와 자녀도 부정수급 업체에 취업해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개 국가과제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120여 명의 허위 인력을 기재해 인건비 명목 등으로 41억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할 수 있도록 알선한 30대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또 브로커를 통해 보조금 13억 7천만 원을 가로챈 33개 업체 대표 등 36명이 검거됐습니다. 부산환경공단이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에 나섭니다. 공단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선제 대응을 위해 명지 소각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7.5% 감축해 운영합니다. 또 도로 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운영하고 경유차 운행 제한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하면 해운대와 명지 소각장 소각 물량을 10% 감축하고 도로 먼지 저감 차량 비상근무, 관용 차량 2부제 등을 운영합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미술관의 새로운 비전과 운영 방향, 리노베이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취임한 서진석 신임관장은 개관 25주년을 맞아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21세기형 미술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건축적 구조 제시를 위한 리노베이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 리노베이션 사업은 2026년 재개관을 목표로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전시 공간을 개선하고 수장 시설을 확충하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서진석 관장은 모든 장르의 융합이 가능한 유동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미술관 내외부 영역의 시각적 경계를 허무는 제3의 공간 경험이 가능한 환경 등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근현대역사관이 내년 1월 본관 개관을 앞두고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지하금고에서 부산 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으로 탈바꿈하는 기획전시를 엽니다. 역사관은 기획전시, 가장 가깝고 가장 은밀한 역사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근현대 문화와 사소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생활의 예술을 선보입니다. 또 기획전시 팸투어, 얼리버드 금고미술관 등을 통해 작가 14명의 개별의 관점으로 기억하고 회상하는 부산에 대한 예술을 각자의 언어로 재구성한 전시를 진행합니다. 기장군 관광 유튜브 기장카머니 2023 웹 어워드 코리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기장카머는 방송인 파트리샤가 등장하는 오늘의 기장편 조회수가 111만 회를 돌파하는 등 기장군 관광자원 홍보 영상 업로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기장카머니 기장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해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던 국유지가 영화 영상 촬영지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한국영상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부산 지역 24곳의 유휴 국유지를 영화 영상 촬영지로 제공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과거 유리공장이었던 동래구 수안동의 한 폐건물에서는 실제 영화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유휴 국유 촬영지를 지속해서 안내하고 폐건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로케이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